자, 이제 우리가 지금 고객으로부터 고장 접수된 내용을 보고 일단 AD 보드라고 해서 AD 보드 이제 상세 점검까지 해서 이상 없음을 확인했어요. 그죠? 다른 부분은 결론적으로 뭐냐? MCU 안에 들어있는 이제 폼웨어가 문제가 됐다. 그래서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하다 보니까 즉 전원이 인가 안 되는 즉 흑화 현상을 유발한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온오프 버튼도 안 먹히고, 그죠? 물론 온오프 버튼이 먹히지 않다 보니까 전원 LED도 안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생겼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추정 60분을 해서 범인을 색출한 게 뭐냐면, 자, MCU 안에 들어있는 폼웨어다 하고 특정을 한 거죠. 그럼 뭡니까? 이제부터는 MCU 안에 들어있는 손상된 폼웨어를 업데이트 작업을 해서 일단은 그 모델에 대해서 정상적인 그 폼웨어를 집어넣어서 전자회로를 컨트롤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전자회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폼웨어를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장비가 필요하죠. ISP 지그가 필요하죠. ISP 지그가.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 폼웨어를 써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MCU 안에 드는 폼웨어 불량이라 그러면 장비 없이는 우리가 어떤 수리를 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뭐 소자가 불량일 때는 우리가 소자를 구매를 해서, 그죠? 부품을 떼어내고 다시 부품을 부착해서 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소프트적인 이런 부분, 그죠? 어떤 그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 내지는 이런 것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지금 우리가 이런 롬라이터라는 이런 장비를 썼어요. 이 장비는 한 150만원 이상 가는 장비인데, 이런 장비의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AD 보드에 붙어있는 MCU를 탈거해서, 그죠? 요 소켓에 장착을 해서, 그죠? 소켓 컨버터를 올려놓고 장착을 해서 우리가 폼웨어를 라이트 한 다음에 다시 뭡니까? 띄어낸 MCU를 다시 그 AD 보드에 다시 솔더링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그죠? 근데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 롬라이터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지금 뭘 갖고 있냐면은 요런 이제 ISP 지그라는 걸 갖고 있어요. ISP 지그. 얘는 뭡니까? MCU를 탈거하지 않고도 붙은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그 MCU 안에 들어있는 폼웨어를 읽거나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런 그 롬라이터라는 이런 장비는 지금 이제 추세가 어떤 추세라고 그랬습니까? MCU가 지금 2.5로 나가는 것이 AD 보드에 없는 것이 많다 그랬죠. 그럼 뭡니까? 그게 스케일러 안에 MCU가 포함되어 있는 원칩 스케일러로 가는 그런 AD 보드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죠? TV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원칩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스케일러를 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QFP 타입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어떻게 장착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천상 뭐냐면 이 ISP 지그라는, 그죠? ISP 지그라는 요런 걸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ISP 지그가 출현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이게 나온 동기는 사실 개인한테 보급된 게 아니라 대량으로 양산 체제에 있는 공장에서 여러 개의 모니터, TV를 걸어놓고 이 롬라이터를 하나 할 수 없다 보니까 쭉 연결해놓고 이 ISP 지그를 통해서 한꺼번에 뭐 100대, 200대씩 라이트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개념을 두고 나온 것이 이제 ISP 지그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MCU가 스케일러에 포함된 그 원칩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이 ISP 지그 롬라이터 갖고는 안 돼요. ISP 지그가 없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것도 뭐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폼웨어 업데이트를 많이 합니다. 여기 지금 ISP 신버전이 나왔죠. 그죠? HDMI 연계해 쓸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죠. 그죠? 지금 제가 여기 쪽에 HDMI 포트가 있는데 그걸 갖고 테스트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천상 뭡니까? 지금 TV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신버전을 하기 위해서, 즉 RGB 포트가 없는 거, 요런 RGB 포트가 없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신버전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ISP-G가 신버전이 나왔는데요. 저도 아직 구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좀 약간 싼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컨버터를 달아봐서 썼는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RGB 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모니터에 보면 요즘 추세는 모니터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 아날로그 방식인, 그죠? D서브 방식은 제공이 안 되고, 보통 이제 DVI도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지금 HDMI 아니면 DP 포트인데 어차피 걔도 뭡니까? TMDS 방식으로 우리가 전송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지금 RGB 방식은 그죠? 옛날에 ISP 지금은 RGB 케이블을 연결해서 모니터하고 교신을 했단 말이죠. 이게 없다 보니까 이 컨버터를 꽂아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상 동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뭡니까? 이 ISP 지그를 RGB 포트가 없는 그런 이제 그 모니터에서 MCU 안에 폼웨어를 써놓기 위해서는 신버전을 쓸 수밖에 없죠. 가격은 좀 떨어지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어차피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참고로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폼웨어를 써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ISP 지그를 써본 사람들은 좀 이제 요 부분을 써봤고 알 거예요. 그죠? ISP 지그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ISP 지그는 요런 이제 PC에 어차피 ISP 지그라는 것은 PC와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PC로부터 5V 전원을 그 ISP가 받는 거고 USB 케이블을 통해서 서로 간에 전송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이트를 하는 거죠. 읽거나 라이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메이커에서 제공한 ISP 지그 프로그램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해요. 그래서 이 최신 버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꼭 업데이트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깔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프로그램 사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MCU로 라이트 하기 위해서는 요 오토 ISP 지그라는 것을 요걸 ISP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제조사하고 MCU를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그러니까 요 스케일러를 뭐 원칩 스케일러에다 그럼 원칩 스케일러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인식을 합니다. 2번은 뭐냐면 스마트 뭐 아이덴티피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EPROM을 작업할 때 쓰는 건데 뭐 거의 좀 안 쓰죠 이런 것들은. 그죠? 자, 그 다음에 리드는 뭐냐면은 리드는 AD 보드에 지금 있는 MCU 안에 폼웨어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리드 작업은 언제 하냐면은 자, 모니터가 뭐 수리가 했어요. 모니터를 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이제 모니터가 고장 MCU 안에 폼웨어가 손상됐을 때 그죠? 그 폼웨어를 쓰기 위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니터에 그죠? 폼웨어를 갖다가 내가 내 PC에 저장하기 위해서 일단은 고객이 맡긴 모니터에 있는 MCU의 폼웨어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읽는 거예요. MCU 안에 폼웨어를 읽어서 우리가 세이브를 하게 되면 내 PC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하고 4번 리드 세이브는 뭐냐면 고객이 맡긴 모니터를 수리를 했어요. 근데 그 모델에 대한 폼웨어를 내가 안 갖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요 ISP를 연결해서 리드를 하게 되면 MCU 안에 폼웨어를 읽을 거고 읽은 것 갖다가 세이브는 내 PC의 특정 폴더에 그 모델에 대한 걸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리드하고 세이브라는 버튼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뭐예요? 오늘 MCU가 문제가 있는 지금 고객으로부터 고장 접수가 된 내용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폼웨어가 있었단 말이죠. 오픈은 뭐냐면 똑같은 모델에 대한 그 폼웨어를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내 PC에 특정 폴더에 있는 내용을 그 제품 모델을 폼웨어를 읽는 작업을 하는 게 오픈이죠. 오픈. 그죠? PC에서 가져오는 작업. 라이트는 뭐예요? 가지고 왔으니까 ISP 지그를 통해서 그 고장난 모니터 MCU의 폼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라이트다. 그래서 1번 지금 작업은 1번, 5번, 6번을 할 거죠. 그죠? 오토 ISP 지그 일단 ISP 지그 쪽에 그 우리가 스케일러든 MCU를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모델을 그 다음에 뭡니까? PC에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오고 같은 모델을 그 다음에 뭡니까? 라이트를 해서 MCU 안에 폼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뭡니까? 고장 수리는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가 이 ISP 프로그램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자, 연결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ISP 지그, 그죠? 일단은 1번, 2번, 3번, 이런 순서로 하는 건데, 일단은 PC와 USB 케이블로 PC의 USB 포트와, 그죠? ISP 지그 USB 포트를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ISP 지그의 그 RGB 케이블로, 그죠? AD 보드에 RGB 포트와 연결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연결을.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이 AD 보드 쪽에는 이 전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MCU 안에 무슨 전원이 공급돼 얘가 이 동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AD 보드 쪽에 전원을 꽂는 거고, 요게 이제 아답터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아답터 DC 12V를 여기다 인가를 해야 되고, 립스보드 연결해 가지고 이 립스보드에 아웃풋, 그죠? 그 2차 쪽에 그 케이블을 이쪽 AD보드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공급해서 얘가 동작을 하겠죠. 이게 전원 공급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동작이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거기 전원 넣었어요 AD보드에. 안 넣는데요. 당연히 동작이 안 되죠. 그래서 요 3번 전원 쪽에 그 AD보드 쪽에 전원을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죠. 자, 이제 뭡니까? PC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모델의 고장 접수된 모니터 모델과 같은 펌웨어를 때 우리가 MCU 안에 펌웨어를 써야 되겠죠. 자, 연결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이 고장 접수된 것은 립스보드 방식이죠. 자, 립스보드 전원을 공급해야죠. 이쪽 케이블을 타고. 그래서 이제 PC하고 지금 ISP 지그 쪽에, 그죠? USB를 연결했고, 그 다음에 ISP 지구와 AE 보드 쪽에 RGB 케이블을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AD 보드의 전원 공급 방식이 립스보드 방식이기 때문에 립스보드에다가 AC 220V를 걸어서 2차 측에 이제 5V 12V가 나온 그 케이블을 AD 보드에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작 대기에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ISP 직을 띄워야 되겠죠. 그죠? 자, 작업은 무조건 1번 오토 ISP 직을 눌러야 돼요. 그죠? 옛날에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롬라이터라는 것은 얘는 이 제조사 그 다음에 이 품번을 우리가 그 롬라이터 프로그램에 꼭 이걸 넣어줬어야 됐어요. 근데 ISP 직의 편리함은 뭐냐? 바로 오토 ISP 직만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이 제조사하고 그 다음에 칩셋 품번을 바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오픈 작업. 그 다음에 뭡니까? 라이터 해가지고 여기에 저장을 해야겠죠. 이 1A 작업은 그냥 우리가 이 MCU의 내용을 공백, 그죠? 블랭크로 만드는 작업인데 사실 2번 작업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얘가 라이트 하기 전에 이 라이트를 누르게 되면 내부적으로 1A 작업을 한 다음에 블랭크를 만든 다음에 라이트를 하기 때문에 오버라이트 개념은 아닐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2번을 안 해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 2번 1A까지 누르고 나서 완전하게 블랭크를 만든 다음에 라이트를 했죠. 근데 요 2번 작업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실제 한번 볼게요. 자, 오토 ISP 직을 누르니까 연결된 상황에서 바로 얘가 제조사하고 품번을 읽었어요. 리얼텍 칩인데 리얼텍의 RTD2120이라는, 그죠? 2120이라는 MCU다 하고 얘가 알려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잘못하면 이게 에러로 떨릴 때도 있어요. OK라는 것은 완전하게 오토 ISP 지그 I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제대로 인식했다는 그런 뜻이죠. 요 OK가 떨어지나 한번 봐야 돼요. 자, 자동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오토 ISP 직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저장된 파일을 가져와야 되겠죠. 저장된 파일을. 이게 지금 어드밴스드라는 그런 AS200W라는 모델인데요. 지금 제 PC에 저장된 게 있습니다. 요게 지금 폼웨어죠. 뭐 우리가 일명 롬 파일이라고 얘기, 롬 파일. 그죠? 자, 오픈을 누르게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폼웨어가 어디 있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제 폴더를 열겠죠. 그럼 요걸 갖다 해서 열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뭡니까? ISP직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오픈하게 되면 오픈. 1번 오토 ISP직 누르고 2번 오픈을 눌렀어요. 자,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불러오면은 이렇게 나오죠. 어디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게 이게 나오죠. 그죠? 파일 로딩 오케이 완료됐다. 그죠? 얘는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에러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제 라이트 하면 끝이죠. 라이트. 자, 라이트를 누르게 되면, 그죠? PC에 있는 폼웨어를 어디에? 내가 고장난 AD 보드의 MCU 안에 폼웨어를 라이트를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쭉 해서 하면 여기 보면, 그죠? 뭡니까? 라이트 됐다고 나오죠? OK 사인이 떨어졌어요. 요걸 잘 보셔야 된다고. 에러가 나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라이트를 한 겁니다. 이렇게. 라이트를. 그래서 지금 손상된, 고장난 AD보드에 손상된 폼웨어를 정상적인 폼웨어를 갖다가 라이트 작업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ISP 지그의 그 USB 포트 한쪽을 PC의 USB에도 꽂고요. 꽂고 한쪽은 이제 그 ISP 지그 연결해야 되겠죠. PC로부터 5V 전원을 받고 PC와 ISP 지그 간 통신을 하기 위해서 USB 케이블 연결한 거죠. 그럼 여기 지금 불이 깜빡깜빡하고 인식되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되죠? 자, 여기는 이미 연결했어요. 이렇게 AD 보드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 ISP 지그에 RGB 케이블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AD 보드 쪽에 RGB 케이블 연결했어요. 그죠? 요 케이블을 타고 MCU로 전달되겠죠? 펌웨어가. 지금 AD 보드에 220V를 인가했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2차 측을 통해서 케이블을 통해서 지금 여기 5V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동작 대기 상태에 있어요.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PC에서 ISP 지그 프로그램을 띄워야 되겠죠? 자, ISP 띄웠습니다. 자, 오토 ISP 지그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바로 칩셋 제조사하고 칩셋 모델을 품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상적이라면 OK 사인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OK 사인이. 자,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오픈을 눌러야 되겠죠?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그죠? 롬 파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펌웨어를. 근데 펌웨어를 갖고 오면은 이제 ISP 기기를 통해서 라이트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자, 열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가져왔다. 파일 로딩이 오케이. 로딩이 완료됐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이래서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뭡니까? 라이트 작업을 해야 되겠죠? 라이트 작업을. 그럼 이제 여기서 라이트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쭉 읽어서 지금 이게 MCU 쪽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죠. 쭉 업데이트. 그러면 여기서 항상 OK 사인이 떨어지나 보세요. 그죠? 그래서 라이트가 됐다 나오죠. 라이트 하고 이제 비교 검색, 오토 버리파잉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 쓰기 작업은 다 된 거죠. 여기가 완료. 자, 이제 우리가 그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을 했으면은 이제 업데이트 후에 결과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MCU 즉 MCU 안에 펌웨어로부터 연산이 돼서 뭐 패널 스위칭 신호와 인버터 스위칭 신호가 제대로 넘어오고 있는지를 디지털 테스터기로 전압을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스위칭 FET 게이트 단의 신호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게이트 단에는 우리가 펌웨어가 불량이 났을 때는 온 OSD 버튼에 온오프 버튼을 눌러더라도 계속 얘는 5V만 유지하고 있지 전압이 0V로 떨어지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패널 쪽에 스위칭 FET는 P채널 FET를 쓴다 그랬어요. 자, P채널 FET 동작 조건은 뭡니까? 게이트에 음의 신호가 가해져야 되겠죠. 그죠? 음의 신호가 가해져야 되는데 이 펌웨어가 문제가 됐을 때는 신호가 안 넘어다 보니까 계속 5V를 유지해서 소스의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5V가 드레인으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나와서 한번 이제 온 버튼을 누르고 이 게이트를 체크해 봤더니 5V에서 0전류로 떨어지면서 FET가 스위칭이 된 겁니다. 그죠? 자, 눌렀더니 0V로 떨어졌죠? 그래서 펌웨어가 문제가 맞구나. 자, 0V로 떨어졌다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FET 소스에 대기하고 있던 5V가 드레인으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전엔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0V 온오프 버튼 눌러도 게이트 신호가 안 들어가니까 지금 뭐니까 여기는 단절된 상태로 0V가 계속 나왔었죠. 그러면 신호가 제대로 들어갔으니까 스위칭을 해서 이쪽으로 드레인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드레인 단을 한번 측정해 보는 겁니다. 측정했더니 5V가 정확하게 나오네요. 왜? 이 게이트에 0전위의 전압을, 그죠? MCU 펌웨어로부터 연산된 시그널이 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기하고 있던 게 스위칭이 돼서 드레인 쪽으로 5V가 나오는 겁니다. 이 5V는 어디다 연결되어 있어요? LVDA 케이블 28, 29, 30번 VCC 단자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나 한번 봅시다.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래서 LVDS VCC 단 전압을 측정해 봤더니 여기 이 빨간색이죠. 28, 29, 30번이죠. 5V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했냐? 자, 펌웨어 업데이트 확인한 후에 패널 스위칭 회로가 제대로 동작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무슨 걸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인버터나 컨버터를 점등하기 위해서, 그죠? 인버터 스위칭 신호가 들어가야 이제 그 인버터부나 아니면 컨버터부에 PWM이 펄스 발진을 하겠죠. 예? 인버터 PWM은 무슨 작업을 한다 그랬죠? VCR음이 공급되더라도 인버터 쪽이나 컨버터 쪽의 PWM은 펄스 발진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시그널이죠.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와야, 그죠? PWM 이네블 단자로 들어와야 PWM은 자 펄스 발진을 시작합시다 하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트리거 신호를 받지 않는다면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인버터 쪽을 한번 측정해 봐야 돼요. 그죠? 인버터 쪽을. 자, 온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그죠? 여기가, 그죠? 영전위로 계속 있었어요. 눌러도 영전위로 계속 있었단 말이죠. 신호가 지금 생성이 안 돼서 안 넘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불량 요인에서 확인을 했죠. 그죠? 자, 온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는 이 시그널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눌렀을 때는 뭡니까? 이 신호가 MCU로 들어가서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그죠? 인버터 온오프 신호를 이쪽에 준단 말이죠. 그죠? 그죠? 고장났을 때 뭡니까? 눌러도 0V, 누르지 않아도 0V.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위칭 신호가 안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폼웨어 업데이트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한번 정상적으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온 버튼을 눌렀더니 바로 시그널이 MCU로부터 연산될 그 인버터 스위칭 신호가 바로 들어오죠. 이 라인을 타고 어디로 가면, 이거는 립스보드 쪽에 온오프 단자와 연결돼 있죠. 온오프 단자를 통해서 이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인버터부의 PWM 이네이블 단자로 들어가서 PWM 그때부터 펄스 발진을 해서 스위칭을 해서 뭡니까, 트랜스를 거쳐서 승합을 해서 CCFL 백라이트가 점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확실히 MC 안에 폼웨어 손상돼서 안 됐구나. 이제는 뭡니까, 전자회로가 제대로 컨트롤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리를 완료한 겁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스위칭 FET의 게이트의 전압을 한번 재봤어요. 일단은 온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는 5V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눌렀더니 뭡니까, 이거 온 버튼을 누르면은, 자, 연산된 신호가 0V로 갔죠. P채널 FET니까 0V를 주게 되면 스위칭이 열리죠. 자, 드레인이 5V가 나옵니다. 왜? 스위칭이 됐으니까 소스에 대기하고 있던 전압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연결돼 있죠. 패널 전압도 나오겠죠, 5V가. 자, 이제 인버터 쪽에 스위칭 전압을 재봅시다. 자, 누르지 않았을 때는 0V예요. 눌렀다. 그럼 뭡니까? MCU가 연산된 신호를 어디게, 스위칭 신호를 줘야 되겠죠. 그럼 0V에서 뭡니까? 그죠? 스위칭 신호가 전압이 나와야 되겠죠. 자, 누른 상황에서 재보니까 연산된 신호가 MCU로 받았어요. 이건 뭡니까? 이 신호는 온오프 시그널이죠. 이 온오프 시그널은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인버터를 기동시키기 위한 PWM의 이네이블 신호로 들어간다. 그래서 PWM 이네이블 신호를 받게 되면, 그죠? 이미 VCCR하면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펄스 발진해서 스위칭 신호를 어디로 들어간다?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12V를 스위칭을 해서, 그죠? 승합을 해가지고 뭡니까? CCFL 켜주는 거죠. 제대로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이제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리가 완료됐죠, 이제. 눌렀을 때 시그널이 들어가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완료가 됐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다 결합하지 말고 AD 보드하고 그 다음에 립스 보드하고 그 다음에 OSD 보드 다 연결하고 패널 놓고 간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는 뭐 했냐면 립스 보드 쪽에서 인버터부까지 우리가 검증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AD 보드 상세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 결론적으로 뭐냐, 폼웨어가 문제가 있어서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죠? 그쪽을 결론을 내려서 이제 폼웨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다 결합하지 말고 제너럴하게 결합한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그죠?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캐스를 우리가 완전하게 결합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으면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간이 테스트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품을 갖다가 이제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게 처음에는 우리가 나사통에 보관한다 그랬죠. 이 나사통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제 결합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에이징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PC를 갖다 연결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번에 한번 보여줬지만은, 우리가 ISP 지구는 에이징 툴을 포함하고 있다. 그죠? 에이징 툴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죠? 이 테스트 화면을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PC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테스트 화면이 한 6장인가 7장이 돌아가면서 영상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여기 전원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 PC하고 연결되면 PC가 개입돼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외장 배터리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죠? 여러분 외장 배터리 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에이징 테스트 할 때는 요 전원을, 그죠? 이 외장 배터리 전원을 여기다 공급해줘서 이걸만 가지고 단독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없다. 그죠?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이쪽에 USB 케이블을, 그죠? 연결해가지고 PC에 연결해서 써야잖아요. 그럼 PC가 또 개입이 된단 말이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막바로 외장 그 배터리 쪽에 전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 출장 나가서도 모니터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겸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ISP 지구를 사게 되면 에이징 툴을 겸할 수가 있다. 옛날에는 이제 모니터 시그널 발생기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제품을 팔았는데 어차피 걔도 뭡니까? 이 전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장 다니면서 이렇게 외장 배터리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그죠? 배터리 떨어지면 충전하면 되니까 이렇게 갖고 다니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듯이 간이 테스트를, 그죠? 에이징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편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배터리 전원을, 외장 배터리 전원을 여기다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ISP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VCC 전원을 공급해줘야 동작하니까. 그러면 뭡니까? 에이징 툴에 이 아웃풋하고, 이죠? ISP하고 모니터하고 연결한 거죠. 그럼 얘를 통해서 테스트, 에이징 테스트 화면이 이를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영상이 구현되는 거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심플하게 조립을 하세요. 뭐 나사를 다 안 조여도 돼요. 양쪽에 두 개, 양쪽에 두 개 해가지고 어차피 테스트를, 간이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나사는 분실되지 않게 항상 나사통에 넣으라 그랬죠. 자, 빼낸 나사를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테스트 할 때는 나사를 다 조이면,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박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육 차원이다 보니까 다 그냥 결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소형 전동 드라이버는 또 하나씩 구입을 하세요. 왜냐면 아무래도 드라이버를 하게 되면은, 그죠?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이런 이제 간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동 드라이버 쓰면 편하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자꾸 수리를 해보시고, 그죠?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가이드라인 제시한 건 뭐냐면, 교육만, 이 내용만 끝이라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걸 여러분들이 고장난 제품을 해보라는 뜻에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안에 노하우가 쌓인단 말이죠. 그죠? 이 보고 나서 아 저거야, 며칠 지나면 머리가 클리어가 돼버리죠. 계속 작업을 해보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나름대로다가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생긴다. 그 빅데이터가 생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죠? 원포인트 수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아 그거 그쪽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 교육도 보면 수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다가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수리 순서를 나름대로 이제 구현을 한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이 작업이 문제없이, 그죠? 아니면 작업 공수를 좀 절감하면서 할 수 있겠다. 아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이 조립판을 케이스 분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골치 아프게 안 뜯어지는 그 모니터들 많아요. 잘못하면 뭡니까? 케이스가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럼 고객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그분은 다시 우리 매장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결합을 해서 모니터를 하다 보면 참 심플하게 잘 뜯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아주 교묘하게, 그죠? 아주 사람을 애모이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받침대 뜯을 때도 락이 걸려서 안 뜯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많이 경험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놓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권 개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뭐 니네들이 우리
AS 업체만 오라고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하여튼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수리를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지금 강의 내용을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다가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재콜 문제라든가 다시 뜯어야 되는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막을 수는 있겠다. 자, 여기서 이제 패널을 얹는 거죠. 패널 얹을 때 여기 지금 락 장치가 되어 있는 LVDS 케이블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막 양쪽에 그 뭐 이렇게 뺄 때, 낄 때는 그냥 딱 누르면 껴지는데 뺄 때는 양쪽에 락 잘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제 액정 같은 데는 이제 케이블이 좀 뭐 약하기 때문에 꽂을 때 좀 조심도 하셔야 되고요. 요 지금 액정은 상에 CCFL 하나, 하에 CCFL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올려놓고 이제 ISP 칩을 통해서 에이징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영상 출력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전원은 외장 배터리 전원 여기다 연결했습니다. 자, RGB 케이블을 ISP 칩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에도 연결해야 되겠죠. 이쪽 출력을 통해서 이쪽 모니터 나가는 거니까. 자, 220V 전원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했어요. 자, 모니터 전원을 켜시고요. 이제 들어오죠. 온오프 시그널이 지금 들어오죠. 그 전에 안 들어왔잖아요. 자, 외장 배터리 전원을 켜게 되면 바로 여기서 이 ISP 지그 안에 있는 그죠? 테스트 화면 이쪽으로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PC를 연결하지 않고도 우리가 테스트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해서 이제 간이 테스트, 아, 이상이 없구나. 정상 나오네. 그러면 뭡니까? 이제 결합을 해야 되겠죠. 이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다 결합을 했는데 화면에 줄이 생기든가 뭐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요거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자, 이제 뭡니까? 부품 수리한 내용을 최종 조립을 해서, 그죠? 이제 다 케이스 조립을 해서 이제 최종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모니터를 고장 접수 받을 때는 고객의 어떤 그 고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듣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 시간이 지나면 이상 작동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뭐 자꾸 뭐 화면이 흔들려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놨다가 최종 테스트, 에이징 최종 테스트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좀 뚜껑 있는 걸 다 덮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좀 날카롭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손에 베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좀 잘 결합을 하는 거죠. 가능한 나사가 조였던 부분은 누락됨이 없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조립을 합니다. 자, 간이 에이징 테스트는 했죠. 그죠? 영상 출력 테스트는 했어요. 이상이 없었어요. 그죠? 없으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부품을 제 케이스를 다 닫고 완전하게 해야 되겠죠. 이 제품은 지금 CCTV 업체에서 이 고장 수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건 이제 폼웨어 불량이라고 그랬죠. 모니터가 폼웨어 불량, 또 EPROM 불량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물론 제일 많은 부분이 SMPS 파트죠. TV도 그렇고 모니터도 그렇고 뭐 다른 전자기기도 보면 SMPS 전원 공급 장치 중에 불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자, 나사를 좀 빠짐없이 좀 잘 결합을 해주시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패널 결합할 때 요 LVDS 케이블을 잘 하셔야지. 아니면은 그죠? 여기 뭐 깨진다든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잘. 가능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 안에 여기 락 장치가 있어. 이런 건 뭐 그냥 관계 없는데 락 장치가 없는 것들은 테이프를 좀 발라 주셔야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 조립하다 빠져가지고 결합했는데 화면이 안 나와. 그러면 LVDS 케이블이 한쪽이 빠져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참 난감하죠. 락 장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좋습니다. 잘 빠지지 않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하게 프레임에 액정을 나사로 고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고장난 모니터를 뭐 한 10개 정도 뭐 고장난 걸 구매를 하든가 아니면은 매장에 그 창고에 있는 그런 걸 끄집어내다가 자꾸 해보세요. 자꾸 해보지도 않고 뭐 여러분들이 간단한 것도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자꾸 누구한테 의존하다 보면 생전 가도 수리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해보셔야 된다고. 그죠? 자, 캐스트 할 때도 요 락이, 지금 락이 있잖아요. 이 락들을 깨끗이 좀 잠가가지고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합니다. 자, 이제 조립 다 했죠. 받침대는 이제 이게 CCTV 없이 들어온 건 받침대가 없어요. 왜냐면 이 뒤에 그죠? 이 고정을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 다리들은 안 갖고 오시더라고. 그냥 여기다가 벽에다 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최종 에이징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최종 에이징 테스트를. 자, 이제 다 결합을 했어요. 아까는 간이 테스트를 한 거고, 이제 소비자의 의견들을 이제 좀 충분히 머릿속에 같이 생각을 해서 1시간 정도 에이징을 걸어놓는 게 좋겠죠. 그죠? 왜냐면 어떤 칩들이나 또 액정들이 열이 좀 올라가면은 이상작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소비자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극한 상황으로 우리가 에이징을 거는 거죠. 봉지를 씌워가지고 열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올려가지고 이게 이상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다른 제품 해드려도 우리가 에이징 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한의 상황, 아주 온도가 북극지방에서도 그 온도, 북극지방의 온도가 몇 도나 될까요? 영하 30도가 되나요? 그 하나는 무지하게 열대지방의 온도를 갖다 두 개 에이징 룸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제품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되는지 안 발생되는지. 왜냐면 이 제품들이 뭐 어떤 그 극한 지방에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수출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아주 그 온도가 높은 그죠? 이런 열대 지방에 또 이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문제 생겼다 그러면 뭡니까? 이미지 손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품을 이 시제품을 만들고 나서는 그죠? 우리 양산 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제품을 에이징 테스트를 많이 해요. 에이징 룸을 걸어본다고. 에이징 룸에다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과연 이 제품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반드시 테스트하죠.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에이징을 할 땐 사실 이런 그 양산체제 공장의 에이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용어 자체를 쓰다 보니까 그냥 에이징이다. 우리도 에이징을 건다. 그죠? 어떤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그 단계를 우리 에이징이라고 그러죠. 에이징 타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 걸면 어떤 문제가 있는 모니터에 나와요. 어떤 글자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든가 스미어 현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그죠? 아니면은 뭐 갑자기 화면이 일그러진다든가 그런 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결합하고 나서는 에이징 타임을 최소한 30분 이상을 가져라 하는 분이 그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에이징을 걸 때 이렇게 ISP 지그 PC가 연결하기 번거롭다면은 이렇게 ISP 지그의 에이징 툴을 이용해서 쓰시고요. 그것도 뭐 깔끔한 화면을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본체에 연결해 가지고 이 뭐 보통 이제 화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워가지고 인터넷 연결해서 이렇게 점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PC를 연결하던 에이징 지그를 연결하던 아까 간이 테스트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에이징 지그를 연결해서 했죠. 그거 말고 이제 이렇게 본체를 연결해서 하고 싶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입장에 맞게끔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뭐냐면 에이징 타임은 30분 이상을 가져라 하는 얘기죠. 이 연식이 또 짧은 거는 관계가 없는데 연식이 좀 오래된 제품은 에이징 타임이 좀 필요는 해요. 자, 볼게요. 이제 PC하고 연결한 거죠. 이렇게 연결하고 이제 에이징 툴을 이용하지 않고 PC하고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PC하고 이제 왜 이렇게 에이징 타임을 가지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이제 그 바쁘다 보니까 테스트를 안 하고 줬는데
뭐 한 달 만에 또 똑같은 증상으로 뭐 있습니다. 왜 화면이 이럽니까 하고 그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 이거는 이제 고객한테 고장 접수를 할 때는 반드시 고장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거를 나름대로 메모를 해놨다가 수리할 때 하면서 에이징 타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수리하고 나서는 에이징 타임을 갖습니다. 보통 이거를 뭐 수십 대 하는 데는 이렇게 이제 그 진열 따위 같은 데 해가지고 쭉 연결해가지고 그 에이징 툴도 연결해갖고 쭉 한 20대 30대씩 걸어놓은 데도 있어요. 이거를 들어가면 여름엔 열이 퍽퍽 나죠. 예, 그런 데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고객한테 컴플레인을 안 받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게 또 정상인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풀 에이징 타임을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된 거면 이제 화면이 이상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열이 받으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극한 상황은 아니죠. 뭐 예전에는 여기다 봉지 같은 걸 막 씌워가지고 그죠? 극한 상황을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전에 예전에는 뭐 아무래도 발전 상태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죠?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극한 상황으로 테스트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평상 상태로 우리가 그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실전 수리 강좌를 유형별로다가 그죠? 유형별로다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유형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런 단계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데 그치지 말고 불량난 걸 갖다가 자꾸 만져보고 그죠? 자꾸 그 기초 강의가 있잖아. 전기전자 기초서부터 모니터 실무, 그 다음에 모니터 실전 많이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듣지 말고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 뭡니까? 다시 되돌려보기가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자꾸 해가지고 여러분들 걸 만들어야지 자꾸 좀 공부도 안 하고 자꾸 그게 저거 한다 그래서 자꾸 공부도 안 하는 상황에서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답변 주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 노력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자꾸 해보셔야 된다고. 아는 길도 물어가듯이 자꾸 반복해서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그거를 뭐 계속 질문해서 그 자문을 얻는다 그러면은 그건 또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면 고장난 제품을 갖다 자꾸 보고 또 뭐 SMPS 수리한다 그러면 자꾸 여러 가지 유형을 갖다 놓고 보고 찍어도 보고 회로도 한번 따라가 보고 그런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은 우리한테 어떤 나름대로 어떤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감나무에 있어서 감 떨어지라 그러면 감이 떨어지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감을 따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다가 스킬업이 바로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10년 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면 그 노력 부족이죠. 노력 부족. 그죠?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독학을 해서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강좌를 해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하지만 이런 노하우 공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100% 공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저같이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부분을 공개해 줬고 여러분들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진행해 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한테는 제가 욕을 먹겠지만요. 자,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좀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노력하는 자세다. 또 뭐냐면 닫힌 문을 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죠? 뭐 어느 때까지 누구한테 물어볼 겁니까? 그죠? 자기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라도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자꾸 해보고 그죠? 자꾸 측정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원포인트 수리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간혹 보면 이제 구독 클릭이 돼 있는데 누르면 구독이 취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신 분은 구독 클릭을 누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구독 클릭 하신 분은 누를 필요가 없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